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게 느껴지고 손님들이 3분의 1 정도는 떨어지지 않았나. 마스크가 하나 생겨버리니까 서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 그렇죠. 이제 버스 운행을 하시는 이제 우리 그 기사님들. 네. 지금 유퀴즈라면 이제 직접 가서 기사님께 이제 그렇죠. 여쭤보고 네, 예,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26년 됐습니다. 예. 하루에 평균 몇 시간 9시간.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을 또 마주하시겠어요? 많죠. 하루에 평균 800에서 900명.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감염되면 안 되니까 한탕 이 운행하고 돌아올 때마다 소독, 차내 소독 다 하고, 그래서 손잡이 다 닦고, 더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직업은 쉴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네. 가족분들, 네. 또 자녀분들 연락도 올 것 같아요. 그렇지, 매번 아들도 이 마스크 꼭 쓰고 일하고, 특별히 조심하고.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장면이랑은 너무 다른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출근하고 있어요.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환자분들도 많이 안 오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병원에서 어떤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는 또 환자랑 밀접하게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이렇게 마스크가 하나 생겨버리니까 서로 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재택근무에 다 돌입을 했는데 필수 인력만 남게 돼서 저도 남게 되었어요. 다들 재택근무를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택근무하는 동료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리세요? 일단 반은 약 올리고 또 반은 또 위안을 해주는데 네. 어쨌든 다들 조심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 남아서 그걸 좀 마무리해갖고 잘 다 격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아,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시구나. 야, 근데 저 방역복을 입고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것도 정말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느 분들 보니까 네. 그 방역복 때문에 이마에 자국이 네. 선명하게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많이 바빠지셨어요? 네, 많이 바쁘죠. 평상시에 그래도 한 7배에서 8배 정도? 야. 한 시간에 뭐 거의 한 50통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밥도 못 먹고, 거의 11시까지 아유. 퇴근을 못 했어요. 밤 11시까지요?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다니면 다들 되게 많이 긴장하세요. 아, 사실 그렇죠. 저희 보는 예. 분들이 뭐. 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아, 이 지역에 뭐가 있나? 혹시 저기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나요?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근데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고생 정말 많으시다고 음료수도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은 지금 그러면은 그 네. 휴교? 휴원. 네. 뭐 휴원 네. 같은데 괜찮으세요? 집에 있어요. 예. 지금 계약식도 2주가 아, 미뤄졌더라고요. 예, 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방학이 길어지면 이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예.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에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고 방학이 늘어나니까 학교도 못 가고 심심해요. 선생님도 빨리 만나고. 코로나가 아까 20, 30대나 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싹 나아서 괜찮은 병 같지만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가면 치명적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너무 아프잖아요. 이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병이다 네, 보니까. 네. 요새 이제 확진자 이런 것만 막 이렇게 가십처럼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주 뒤에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 거는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이태원의 클럽 뭐 이런 것만 막 이슈가 되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일주 뒤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스크 여름에 덥고 이 벗고만 싶은 이런 거 그래도 아직은 철저하게 좀 예, 제끼긴 너무 이르다. 들어와서는 다 후회하세요. 마스크를 그때 왜 안 썼을까 하면서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폭염에 지금 또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의 고생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방호복이 이게 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냥 있어도 더운데. 네,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신종감염병에 오면 가장 최대한 보호하는 걸 입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벌써 한 5달, 저희 우리나라만 5달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벗어도 되겠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데이터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낮춰가고 있고 사실 폭염에 쓰러지는 게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이걸 안 입고 하는 게 불안한데 마냥 넌 그거 안 입어도 돼? 이렇게 그럴 수는 또 없죠. 할 수 없는 거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찾아가야 돼요. 그 누가 얘기했던가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류의 가장 큰 적이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요. 예, 맞습니다. 예. 미래학자 중에 그 인류를 멸망하게 맞아요. 만든다면 뭐 예전에는 기후 변화, 뭐 공룡이 뭐 멸종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것보다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는 감염병, 신종 감염병일 거다라고 하고 그게 상당히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해.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비행기를 못 탄다는 거는 생각을 못 그건 했거든요. 참 진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게 좀 이 어려운 그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의 방역에 이제 최일선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좀 그 코로나가 이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이제 전문가마다 이제 예측하는 게 너무 좀 다른데 다르죠. 예.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계절형 코로나가 4개 원래 있었고 중증 코로나가 사스, 메르스 2개 있고 이제 이번에 일곱 번째 코로나라고 했는데 이 7번째 코로나가요. 그 사스와 메르스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절형 4개하고 이 중증 2개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네. 코로나가요? 네. 그러면은 2003년도 사스는 그냥 사라졌거든요. 이쪽으로 갈까라고 다 기대를 했는데 안 사라지고 있고. 네, 맞아요. 또 메르스는 중동에서는 계속 유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4가지 계절형 코로나에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4가지도 어떤 해에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떤 해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하는 계절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가 저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백신이 좀 빨리 네. 좀 이렇게 네. 치료제가 좀 나와야겠네요. 아. 이게 좀 백신 개발이 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원래는 뭐 10년씩 걸리던 건데 이게 한 10년이 걸립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임상, 1상, 2상 네. 해서 이게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하려면은 보통 한 10년이 걸립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백신 개발하는 그 수많은 연구소와 회사들이 다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빠를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그 백신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실례된 얘기입니다만 언제쯤 나오나요, 백신이?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냥 막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튼 1년 안에는 좀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빨리 말해놓으면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많이들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좀 뭐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빨리 끝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막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살고 있어서 중세 시대 뭐 패스트라든지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그런 것들을 그냥 책으로만 봐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지만요. 그런 걸 하나씩 겪으면서 인류 문화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패스트 때문에 그 전에 그 중세 시대 종교 중심에서 르네상스 인간 중심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처럼 사실 코로나19를 그 다음 단계 우리의 미래로 이렇게 변환하는 변환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하고 그다음에 메르스. 감기하고 중간 정도라고 했죠. 메르스, 사스하고 감기하고. 근데 메르스, 사스보다 더 센 애가 이만큼 전파력이 있는 애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그냥 시험 예비고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리두기나 우리의 환경이 밀집한 환경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는 타임 그 기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지루하진 않고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에서 좀 벗어나 보자, 바꿔보자. 뭐 식당도 원래는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원래 간격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제 요거를 외국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참 듣고 보니까 참 맞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예. 시대인 거고 후에 태어날 친구들은 딱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 너무 전체가 당연하게. 네. 너무나 당연시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게 제가 사실 여러 아유. 가지 것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제 한 3살 뭐 아직 어린 우리 나은이가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이게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이럴 때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저희가 보기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는 그냥 마스크가 당연한 것이 되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백신이 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저희가 좀 마음 놓고 이게 좀 코로나19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교과서도 쓰고 특히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환자들 이제 사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약을 이제 2012년부터 연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신약으로 꺼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좌우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이 대우주에 네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않으려면 여기 뭐하러 태어났냐라는 말이 있고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명언을 남겼지만 네 꿈이 만약에 너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살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살아.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무하마드 이 알리가? 꿈이 크다. 네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꿈은 지식을 알려주고 약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고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운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했던 그런 말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네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똑같이 다른 의사들과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뭐하러 태어났냐라고 저한테 채찍질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남은 인생 동안에 새로운 신약을 가지고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선생님의 나름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데 저는 역시 속물인가 봐요. 신약 바이오주구나. 신약. 이건 어떤 또 바이오주지. 저는 또 다른 것보다 빨리 선생님 번호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전화해서 밤에 선생님 나 어지러운데 괜찮아요? 이런 걸 물어봐도 괜찮을까? 근데 정말로 좀 얘기하셨듯이 이게 좀 신약이라는 게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많은 환자분들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약이 막 이게 나오기까지 선생님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뭐 1상, 2상이 있고 3상이 있고 그러니까 약을 처음에 만들면 동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걸 이제 효능 시험을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성과 이 양리학 상태를 보는 걸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규제기관한테 그 서류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에서 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개발했어도 투자를 받지 못하면은 서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나 그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일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상이에요? 그 다음 일상. 여태까지 계속 동물만 했습니다. 아니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20억이 기본 20억은 들죠. 그래서 일상을 할 때 또 한 20억, 30억 들고 그다음에 2상을 하고 3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한테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할 때 이제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000억 정도 들고. 이러니까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래서 신약 개발이 그렇게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아직 토양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렇죠, 신약 이렇게 이제 개발을- 신약 개발과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비상사태라서 그걸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개발하던 과정과 약까지 나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 뉴스 나오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판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는 사실 판타지예요. 예, 대부분 빨라야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오래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도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진도가 꽤 나간 걸로 봐서 내년엔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거.